KF21의 그 무장 자립화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요. 단거리 그 SRAAM 장거리 LRAM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국산 전투기 패키지 출시 발생하는 무장 통제 이걸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025년부터 해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인데요. 2025년, 2028년까지 1조 5,700억 예산이 그냥 드론 장착하면서 우크라이나 드론 하듯이 드론 장착하면서 보내면 되겠네. 드론이 그렇죠. 드론 투입해서 수송기에서 보내도 되고 앞으로는 수송기에서 숫자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드론 자체에다가 보조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가고 보조 연료통을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보조 연료통 하나 둘 하고 이제 본 연료통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자체 발전하거나 제 방식의 발전기를 달아서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드론에다가 일단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같이 넣는 모듈을 그런 방법도 추가로 키트 방식으로 이렇게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가 여기 뭐 박격포탄에다가 미니로 만들어주거나 박격포탄은 이렇게 그리고 박격포탄을 미니로 만들어서 기관포처럼 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크겠죠. 이 정도 크지 않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 박격포탄에다가 이렇게 미니 모듈을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모듈을 달아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사정거리가 다르네요. 2025년부터 38년까지 1조 5,700억 예산 투입해서 고속 비행과 긴 사거리를 보강하는 덕티드, 램제트. 요새는 뭐 다 이게 그렇죠. 다 드론으로 합치다. 드론으로 해서 드론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들어가거나 분말 들어가서 분말이 탑재되고 거기서 가스화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드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드론이 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사정거리 늘리거나 이렇게 엄청 우주 항해할 때나 군용으로 제가 쓴다 그랬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원자력 발전할 때도 쓸 수 있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가스 액상을 탄약이나 장약이나 탄약에 폭약에 넣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2025년 말 체계 개발의 본격, 2018년부터 연구가 되고 2,700억 규모 적외선 영상 탐색기, 유도 조종 장치, 관상 한폭 장치, 핵심 구성품 부산합니다. KF-21 수출 시 미국 유럽산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에 공급국이 공급을 안 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전투기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외국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근데 그 장거리는 좀 오래 걸리겠네요. 중거리가 어느 정도 장거리도 제 방식이면 할 수 있는데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어요. 자신들의 개발해서 하셔야 됩니다. 군 순수 국내 기술 및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해서 200km 이상급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이렇게 하나 LFPS하고 국방 강연문서가 하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 제가 그냥 이게 램제트나 스크림제트 없는 엔진이 탑재되지 않아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게 드론이나 비행체 밑에다 이렇게 사선이나 이렇게 그것을 기류를 만들어서 기류를 타고 올라가거나 또 추진력 그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연소실에서 나오는 거기다가 섞어준다. 섞어줘갖고 그 기류를 만들어서 그것이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6개다 그러면 연소용 기간이 대짜리가 안정적인 추력단을 나머지 이렇게 하거나 거기다 외부 추가 장착용으로 고체 연료를 액체열 모듈을 탑재를 시켜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론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일반 비행체에도 장착을 해서 모듈을 장착을 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면 기존의 연료 탱크 방식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 연료 모듈, 고체 연료 모듈 5개, 10개짜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체 연료에서 액체 연료 물을 나와서 좌우 이렇게 어떤 균형을 잡든지 해서 이동하는 이런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체 연료 모드를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드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리튬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분말을 넣어주거나, 우레암토는 플루토늄의 분말, 가스, 액상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속거리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미사일에다 탑재, 우리나라 현무볼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탑재를 해가지고 뭐 각종 뭐 이렇게 비공도 탑재를 사거리를 늘린다든지, 우리나라 공대공 미사일에다 탑재를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체 연료를 먼저 쓰고 모듈을 먼저 쓰고 거기다가 보조 연료통을 미사일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다. 드론이나 비전투기에도 보조 연료통을 하나 둘 달아서 먼저 떨어뜨리고 작전하고 FA-50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돌아와서 공중구비에서 구비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쌈박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단순하고. 그래서 저로서 미사일에다가도 이걸 넣어가지고 약간 그게 뭐라 그럴까, 무인 항공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존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존 뭐든 이게 저렇게 구축함이라든지 배 이런 데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체 연료 모듈을 외부적으로 장착하면 돈도 기존의 것도 안 버려도 되고, 항속거리 그걸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본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움직이면 될 일이다. 또는 보조 연료통을 달아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거 버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미사일이나 뭐 이렇게 드론, 이렇게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공중구비를 돌아온 다음에 공중구비를 해서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게 항속거리 엄청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유럽의 최첨단 미사일 미티어에 견줄 수 있는 사거리 200km 장거리 홍대공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 초고속 요격을 위해서 영국이라든지 소수만 성공한 덕티드 램제트, 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내뿜는, 그러나 자연규류가 더 낫겠죠. 자연규류를 빨아들이고 압축 공기에서 압축해서 기체의 어떤 기체 사선으로 내뿜어 가지고 기체를 위로 띄우는 추진력과 양력을 만드는 기술이나, 기체를 이렇게 기류를 빨아들여서 기체 이렇게 아래로 깔리게 함으로써 항속거리를 내는, 새가 이렇게 버드가 새가 이렇게 기류를 이렇게 자체 힘만으로 나는 게 아니라 기류를 만들어서 기류를 타고 움직임으로써 연료를 이렇게 힘을 덜 들이는 운영 방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시면, 미국에서도 하시면 되게 완전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불꽃 연소 방식으로 비행체 앞면이나 비행체 뒷면 사선으로 이렇게 불꽃을 내뿜거나, 프로펠러도 사선으로 내뿜거나 가변할 수 있어요. 압축 공기도 사선으로 내뿜어가지고 움직이는 기술은 앞이나 여러 군데 내뿜어서 막을 형성해서 움직인다. 프로펠러도 약간 이렇게 앞에다 둬가지고 이렇게 뒤로 제끼는 형태의 프로펠러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앞을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옆으로 막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압축 공기를 내뿜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꽃 연소를 앞에 넣어가지고 브레이크로, 뭐 기존의 전투기에도 장착해서 브레이크로 잡을 수 있다고, F-35 같은데도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잡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속거리 좀 이렇게 항모 같은 데나 이렇게 짧은 활주로를 이렇게 내창격해서 브레이크 잡아서 움직인다. 불꽃을 앞으로 내뿜어서, 사선으로 내뿜어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연소 방식이죠. 연소 방식, 브레이크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요격을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드론 같은데 제가 공기를 이렇게 공기 주머니 방식, 아니면 바람을 내뿜고 동시에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층에 들어가서 부력하는, 이렇게 공기부양 정리도 쓸 수 있고요. 이걸로 이렇게 습기를 물 내뿜는 연막을 이렇게 내뿜어서 그것을 비행체를 감출 수 있다. 구름처럼 위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내뿜고 다시 걷어들여서 일정 공간 그 안에 이제 구름으로 형성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위장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사선으로 하나 동서남북에 좌우로 쑥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에 모이게 해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거나 또는 밑에 작은 연소실을 연소 제트 엔진이 됐든 뭐가 돼 그래서 수직의 착륙에 사용하거나 이 기술에 얘기했었죠.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연소실을 더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이면 터빈 블레이드가 없어도 되고 터빈 블레이드 소형으로 장착하면 된다고 있는 방식 없는 방식 공기 탱크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더불어 섞어가지고 그 연소실에 보내주면 되니까요. 앞뒤 위아래 좌우 이 방식입니다. 공기 탱크를 여러 군데 두면 되죠. 공기 탱크를 일단 각도별로 틀린 공기를 각도별로 여기서도 빨아들여서 여기도 각도별로 틀린 공기가 공기 양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속도 때문에 그러는데 공기 탱크가 이쪽을 각도별로 틀리게 여러 군데서 빨아들이면 공기양이 제법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 탱크를 사방으로 둬서 빨아들인다. 그 다음 얘한테 공급을 해준다는 게 연소실에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터빈 블레이드가 부피가 클 필요도 없고 작은 터빈 블레이드 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냥 터빈 블레이드 없이도 할 수도 있다. 딱 쏘면 샥 딱 쏘면 샥 이렇게 공기 그 잠수정 같은 거 잠수함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든 여러 방식으로 시작하면 지금은 전투기는 선회 방식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쓸 거다. 저는 이렇게 민간 항공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 우라늄 토는 프리튬에 가스 구조나 액상을 넣어줄 수도 있고 분말을 갖고 다니면서 우주 항해할 때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고 가스로 만들고 산화제와 등으로 같이 쓰면 될 일인데요. 이걸 것도 이렇게 장약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탄약이나 이렇게 장약 폭약에 이렇게 우라늄 토는 프리튬에 가스 구조 수소 분말 수소 분말과 더불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과 칼슘 분말도 넣어줘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폭약에 장약이나 폭약에 이게 더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죠? 이게 저기 뭡니까? 그다음에 뭐죠? 저기 칼슘은 공개할게요. 기술 칼슘을 넣는 것은 기술 공개할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도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을 칼륨과 칼슘이 들어가서 고체 연료도 수소를 좀 더 많이 발생해서 신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이너마이트 성형 저격탄처럼 다이너마이트 규조토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거기다 액체 폭탄 넣거나 가스 구조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우라늄 토륨 프리튬 액상이나 가스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소 산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산소는 필요 없겠죠. 산화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뒤로 장약 구조를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어주거나 톡톡 캔디처럼 설탕에다 탄산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도 넣을 수 있다. 탄약이나 폭약이나 장약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요격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영국 등 소수만 성공을 고체 연료도 들어갈 수 있겠죠. 고체 연료 모듈에 액체 연료 모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소수만 성공할 덕티드 램제트 기술이 2033년까지 개발돼 36년 양산 실전 배치 중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LIG 넥스원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다 해서 드론을 달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론을 달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기존의 미사일을 다 장착을 해가지고 기존의 미사일 다 키트 방식으로 공대공 미사일인데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만들기 위해서 키트 방식으로 고체 연료 모듈을 액체 연료 모듈 고체 플랜에서 고체 연료 모듈 액체 모듈을 달아서 키트 방식으로 움직이면 현모볼이든지 이렇게 비공 이렇게 그다음에 헬파이어 이런 미사일 다 차려서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박격 포탄에 따라가지고 사거리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미사일 종류는 상관없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먼저 버리고 사거리 그거 쓰고 고체 연료 모듈 쓰고 그거 버리고 어떻게 떼면 되죠. 떼거나 보조 연료 탱커를 달아가지고 떼고 혹시 일단 드론 일반 비행기 미사일 보조 연료 탱커를 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달아서 그걸 먼저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본 연료통 쓰고 이러면 괜찮지 않나
그럼 현재 있는 것도 사전 거래를 엄청 늘릴 수 있는데 이것도 재기술이니까요. 무단으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무볼이든지 이런 데다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체 액체연료 모델을 달아서 이걸 무인 항공기를 만들자. 자세 제어를 위해서 액체연료 모델도 이렇게 가동을 하거나 고체연료 모델을 작은 걸 여러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자세 제어형 이런 거 고체연료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자세 제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